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목포시가 실질적인 상생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넥슨재단이 전남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립에 동참합니다.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장마가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토사 유실이나 옹벽 붕괴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 목재문화지원센터가 해룡면 연양들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를 소재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목포 신안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목포시가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각 부서별로 교류 사업을 점검하고 박우량 신안군수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화장장 이용 혜택과 학교급식 신안 농산물 사주기, 대중교통 통합 운영과 관리 등 신안군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학교급식은 교육당국에 100% 구매를 요청하고 화장장은 신안군민을 우선 배정할 수는 없지만 섬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객선 할인과 신안 공영버스 목포권 운행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립에 넥슨재단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넥슨재단은 지난 5일 목포중앙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립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민간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낸 만큼 사업비 122억 원이 확보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화창해진 날씨가 무색하게 남부지방에는 7일 새벽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마철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토사 유실이나 옹벽 붕괴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광무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달 27일 이곳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토사 25톤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4m 높이를 덮은 방수포 크기만으로도 당시 현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급경사지에 세워진 옹벽이 갑자기 내린 비의 수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중호우와 물이 그 공사하는데 글로 그 옹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무너졌다는 거고. 경사로의 건설 공사를 진행할 경우 빗물의 흙 입자 결합력이 약해지고 토사 내부에 물이 흡수되면 수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붕괴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사지 건설 현장은 배수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 관계자는 장마철 대비 작업을 진행했지만 갑자기 내린 폭우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준비를 저희가 지금 다 배수를 다 찢어놨어요. 그 골마다. 근데도 못 들어가게 보강소 쪽으로 못 가게 돌려놓고 했지만 측면 쪽에서 뿌려버리는 물들 옆면에 맞아있는 물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물들을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지형과 지지를 고려하지 않은 배수 시설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짧은 시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잦아진 만큼 임시 배수로를 확보하고 배수로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수 용량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80년 빈도 정도로 더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책구라든지 배수로 사이즈를 좀 더 키워야 될 필요는 있겠죠.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장마철 사고에 취약한 건물과 경사지는 모두 1,300여 곳. 앞으로 잦은 비가 예고된 만큼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의 철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6일 오전 9시쯤 여수 산단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공장 설비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 인력 4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40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새벽 5시 40분쯤 여수 선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 인력 3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도로가나 공원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소재의 가구나 목공예품을 직접 제작해 본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열고 있는 순천시가 목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재 문화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은 6.6kg. 나무 17그루가 모이면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은 지 30년이 지난 나무는 탄소 흡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때문에 수령이 30년 이상 된 나무는 대부분 집을 만드는 소재나 목제품으로 활용됩니다. 플라스틱이나 합판 소재의 가구를 쓰는 것보다 자연의 목재를 활용한 가구가 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순천시는 시민들이 목재를 쉽게 접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해룡면 연양뜰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순천 목재문화 지원센터입니다. 이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 기회도 제공을 하고 이제 향후에는 목공 전시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전시된 공예품들은 목공의 심화 과정을 수료한 일반인들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제작 기간만 6개월이 걸렸다는 조선시대 사방탁자, 못을 쓰지 않고 목재를 짜맞춰 가구를 만드는 고난도의 전통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작품뿐만 아니라 도마나 냄비 받침을 만드는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되고 있어 목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이 사회에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고유성을 찾아가는 그런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고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경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인 목재 활용. 정원 속에 생태 문화 도시를 그려내고 있는 순천시가 목재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저녁 퇴근 시간 후 벌어지는 주차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구도심권의 경우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퇴근 후 주거지 인근을 돌며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 해결까지 가능할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짚어봅니다. 성효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는 차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20분 동안 지금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평상시 같으면 보통 한 두세 바퀴 정도는 돌아야지 자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으면 또 한참 걸어가는 데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불법 주차한 차량들도 보입니다. 저는 지금 주택가에 나와 있는데요. 저녁 6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퇴근 시간만이 아닙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주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주택가의 경우 주차 공간이 아닌 갓길이나 대로변 등에 주차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 주차입니다. 어떤 때는 또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차를 넘으니 이중주차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를 해가지고 또 보험 처리 문제로 또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주차장 부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부평 지역의 경우 주차장 보급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19만 3,578면 부평에 등록된 자동차 23만 666대 대비 83.9% 수준입니다. 3만 7,088대의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 보급률은 부설 주차장을 비롯해 공영 주차장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 등이 제외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주차장을 늘리는 것이지만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통상 공영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국유지 등 토지 매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반면 공공기관 유휴 부지의 경우 매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8천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간 부지의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 부지는 대부분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교와 교회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공유 주차장이라고도 하는데 최근 부평구의회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나 학교나 또는 그 종교시설 이런 곳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 시간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해당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자. 조례에는 단순히 시설뿐 아니라 수익 보존을 위한 지원과 관리 비용,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참여도가 높아질 경우 지금처럼 주차 전쟁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공유주차장 지원조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가 간다, 송유차입니다. 민선 사기 김대중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남교육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5일 전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육협력위원을 비롯해 학부모와 학생, 도민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전남교육청은 고교 학점제 준비 현황과 독서 인문교육 지원 방안 등 교육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교육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전에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 출전할 전남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전남대표 선발전 대회 종목은 5인 팀전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개인전으로 치러지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등 3가지입니다. 선발전은 오는 22일과 23일,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식으로 열리며 접수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KEG 전남 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후 3,000명에게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산물 구매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절반 가격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지가 전남인 향후로 출생지 시군의 친환경 농업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안군이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에서 해상폭력 분야의 우수한 사례를 배우기 위해 선진지 견학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달 26일부터 8일 동안 해상폭력 운영에 필요한 배후 항만인 SBL항 방문을 시작으로 유지보수 현장과 해상폭력 발전단지를 둘러본 뒤 어업인협회 관계자를 만나 상생 방안을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견학에서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알 수 있어 좋은 계기가 됐다며 지역 주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문화원이 무안연꽃축제를 기념해 오는 22일 회산 백년지에서 사생 실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무안문화원은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자랑과 여름방학 등을 주제로 한 그림을 공모합니다. 참가 접수 마감은 오는 14일까지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분야는 수채화와 동양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1인당 한 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과 상금이 수여됩니다.